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에코프로 PM 일생일대의 기회, 이때부터 본격 반등한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주가가 과열됐다, 아니면은 이제야 합리적인 가격에 왔다라는 내용으로 논쟁이 나오고 있죠. 지난 2월부터 상승했던 2차전지 산업이 단기간에 막 150%, 높게는 300%까지의 시세를 내면서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과하게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실 잘못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이슈들이 나오다 보면은 주가가 과하게 단기간에 올라가면서 조정을 깊게 넣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주가가 밀리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을 필두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잘못 뉴스가 보도된 내용부터 진짜로 에코프로비엠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알찬 영상으로 준비해 왔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 다음에 응원 댓글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주가 과열인가 합리적인가 라는 내용이 오늘 장에 나왔죠.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시가총액의 규모가 반도체의 84%까지 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총액이 워낙 크죠. 300조가 넘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규모가 499조입니다. 거의 500조에 가까운데 2차 전지에 대한 시장 규모는 423조가 나왔습니다. 84%라는 뜻이겠죠. 그만큼 시장의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는데, 반도체에 대한 총 생산량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139조 수준입니다. 근데 반면 2차 전지에 대한 총 생산량의 규모가 얼마인가요? 12조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즉, 2차 전지의 총 생산액의 규모는 반도체 총 생산액의 8%밖에 되지 않는다. 즉, 주가는 비슷한데 생산량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아무리 기업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고평가 아니냐,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재 내용의 취지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말하기를 올해 2차 전지의 회속 질주를 두고 명쾌하게 설명하기에는 실적, 구체적인 근거가 현재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산업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을 때 2차 전지의 영향력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너무 크다. 즉, 현재 국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매출 발생부터 해서 구인, 구직,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크다는 뜻이겠죠.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지난주에는 17조까지 나오면서 이미 지난주부터 평균 거래대금이 12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의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영향력의 중심에 2차 전지가 있고요. 그 2차 전지 중심에 에코프로 그룹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반도체 시총 상위 30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PER을 말하는 겁니다. 18.58%인데 2차 전지 시총 상위 30개에 대한 평균 PER은 73.26배다 라고 근거를 들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빠른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지만, 단기 과열로 인한 매도 물량이 우려된다 라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이 다 비슷합니다. 2월 달에 주가 상승했을 때도 그렇고요. 3월 달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요. 아마 4월 달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PER을 들먹이고 PBR을 들먹이는 거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IT 버블 이후에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PER이 10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100 이상이에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이게 사실 가치 투자가 어디에서부터 왔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가치 투자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왔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당시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자산 가치가 낮은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부터 가치 투자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940년대, 196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부도가 나는 시장이었습니다. 대공황 이후로 부도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건질 게 있는 주식을 찾는 투자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당 수익 가치를 중요시했던 버핏의 투자 가치에 대한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시대로 넘어왔죠.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죠. 엄청난 규모로 전 세계 2천조 규모의 자동차 시장이 이미 시장에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고, 이 가치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확정된 시장 규모를 조금씩 차지해가는 현재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만에 하나 2차 전지가 아니라 뭐 수소차로 산업의 흐름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아마존의 주가처럼 시장의 캐파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IT 버블 이후에 아마존은 항상 PER을 100배 이상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산업의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기업의 성장이 함께 진행된 유형이죠. IT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했잖아요. 거기에 따른 아마존의 성장이 같이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도 고 PER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의 성장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ER만으로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과열 상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증시가 강한 상승 속에서는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PER이 높은 고평가 종목군들이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도 주가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땠나요?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PER이 상당히 높았죠. 주가의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PER 저평가 종목군들, 10 이하의 종목군들 어땠어요? 5개월 주가 상승률이 바닥을 찍었었죠. 특히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2020년도에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시기를 지나서 2021년도, 2022년도 동안은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확 줄었죠. 지금에서야 다시 한 번 더 코스닥 시장에, 국내 증시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을 했는데, 그 중심에 2차 전지 산업이 있고요. 그 중심에 에코프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과열로 인한 주가 하락이 무조건적으로 나온다. 즉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도망가야 된다라는 평가는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또 많은 분들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상승이 강하게 나올 거다. 즉 코스피 시장으로 빨리 넘어가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1분기에만 코스닥 떠나는 기업이 3곳이고요. 에코프로도 라는 기사가 나왔죠.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으로 옮기려는 기업들의 욕구를 막기에는 사실 부족한 당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올해 1분기에 나이스 평가 정보와 BH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세 곳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기업들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로 인한 2차전지 핵심 기업인 에코프로 그룹의 이전 상장설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모펀드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냥 단순히 크다 수준이 아니라 40배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결국에는 투자 기회를 노리는 기업들이 이 코스피로 넘어가서 그 수혜를 받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이 주가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공모펀드 차이를 먼저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를 벤치마크 삼으면서 코스피 기업이 투자하는 국내 공모펀드가 1062개나 되고요. 설정액이 무려 28조나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 150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수는 25개에 불과합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25%밖에 되지 않고요. 25%가 아니죠. 2.5%밖에 되지 않고요. 설정액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수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피로 넘어갈 경우에 40배가 넘는 투자 기회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만 3개가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넘어간 회사들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많았습니다. 그 수많았던 기업들이 그럼 다 올라갔을까요? 이 많은 설정액들의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을 때 15곳 중에서 딱 4곳만 주가가 뛰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 3월 24일까지 이전 상장 종목 대상 중에서 주가 등락률이 이전 상장일 종가 대비해서 올라간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 카카오, 하나투어, LX세미콘 4곳을 빼면은 다 빠졌다는 거죠. 즉 이전 상장 자체를 호재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근본적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이 만약에 코스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어떨까요? 일단은 플러스입니다. 긍정적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쉽게 말해서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이죠.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오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2020년도에 수혜를 받던 카카오와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눈에 띕니다. 이렇듯 근본적인 기업 가치만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특히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된다고 했을 때 돈이 상당 부분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에코프로 그룹 2차전지 산업 자체가 근본적인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업이에요? 무슨 국가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기름 한 방울 안 나고요. 원자재 넘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 23개월째 나빠지기만 하는 교영 조건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 금액 지수가 현재 벌써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현재 좋은 2차전지 완성차에 대한 수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늘고 있고요. 국내 수출 가운데서 자동차 그리고 부품 수요 2차 전지에 따른 비중이 수출 비중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를 빼고 봤을 때 수출에 대한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다는 뜻이겠죠. 즉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수출 위주의 산업 국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반도체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즉 산업 성장에 따른 주도주도 같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2020년처럼 지금 저금리 시대가 아니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현재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외부 조건이 지금 2020년도랑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020년도처럼 3월 달부터 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파동을 그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사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 오늘장의 수급 주체를 먼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겁먹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보다는 적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마 차익 매물이 조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관계에서 간만에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주목해야 되는 점이 오늘 날짜 기준으로 3월 28일 날짜 기준으로 드디어 한국투자증권에서 대량의 매수세가 진입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를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지속적으로 때린 기업이 바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3월 14일 날부터 최초 의무 발생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됐나요? 3월 14일부터 3월 14일 요 날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3월 20일 그리고 3월 23일에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3월 20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압수수색 이후로 낙폭이 시작됐을 때였고요. 그리고 3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온 이날입니다. 이 윗꼬리가 달린 날부터 엄청난 매도 물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가가 빠지니까 거기에 대한 쇼커버링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종목처럼 단기간에 주가의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군들이 상장 이후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고 하면은 단기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부터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고점에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내용이 해당 종목이 장대 음봉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야금야금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긴가민가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해당 종목이 더 갈 것 같거든요. 지난 2월 그리고 3월 달까지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종목이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거래대금이 터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오진 않더라도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규모만 본다고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거래대금 상위 1위 종목과 3위 종목이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입니다. 이렇다 할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1위, 2위 수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올해의 공매도 평단가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5만 6천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가격대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20만 원에서 16만 원, 17만 원 선에서는 물량을 다시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공매도에 대한 물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어제자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2023년 3월 24일 날 대차 체결량 어때요? 17만 주죠. 대차 상환량은 19만 주입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이 왔다 갔다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해당 종목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가의 본격적인 상승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바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평균 단가가 15만 원 이하대인 10만 원대, 12만 원대, 14만 원대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16만 원, 17만 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22만 원 이상대의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26만 원, 27만 원을 노리고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평균 단가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밑꼬리가 달리는 시장에서도 아마 크게 흔들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우위에 잡으실 수 있는 평단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현금화가 일정 물량이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20만 원 이하로 빠져버리면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 아니냐, 공포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해당 종목에 공매도를 쳤던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들로 인하여 주가가 단기적으로 장대 음봉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그들이 받쳐주는 시점에서 20만 원 이하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모아 가신다고 하시면은 앞으로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2차 전지 시장의 핵심 종목인 에코프로 BM의 낮은 평단가를 잡아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3월에 IRA 세부 지침 발표 이후에 4월 달에 있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상장 예비 심사에 대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별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조금씩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시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는 전략을 꼭 실현하셔서 가만히 홀딩하시는 분들보다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네이버,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됐던 종목군들 한두 달 오르고 끝나지 않습니다. 1년, 2년 동안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1년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상승하는 게 아니라 1년, 1년 반씩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서 투자에 이익의 극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코스피 이전 상장 엄청난 호재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PER이 높기 때문에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향후 전략과 매수 구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주가가 낮게 잡힐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낮은 평단가를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주가에 낙폭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산업이 움직일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AI나 로봇 산업, 즉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미래 산업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와 AI까지 포함해서 미래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 준비하고 있고요. 해당 로봇 산업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정리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로봇 관련주까지 총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잘못 들어가시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엄청나게 올 수 있고요. 반드시 제가 직접 운영하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클릭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고요.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안 오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적는 란이 없어요. 즉 전화번호가 유출될 걱정도 없고요. 해킹당할 걱정도 없고요. 광고 전화, 광고 문자 갈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서 그냥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하단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 내용을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100%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구 소장도 가능하시니까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단기 시세가 기대되는 급등 추천주, 그리고 매일매일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서 오늘 시장의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오늘 장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핵심 이슈가 뭔지, 그 이슈에 대한 내용과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러분들께서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정보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